같습니다. 검찰이 왜 조국 교수가 들어온 거로 불편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결단력이 빠른 결단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자고 우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국 신중하게, 교수는 신중하게 깊게 고민하지. 판단이 되지면 추진을 바로 하거든요. 그다음 조국 교수는 대중적인 인기도 있지만은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적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뭐 실력이 없으면 실력도 있고 그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추진을 하는데 예. 특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꼬투리를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캐릭터는 그만하고 검찰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 말하자면 저항을 할 명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저항하기가 예. 어쨌든 저항을 하려도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래의 수법이 그런 거잖아요. 누가 딱 김명되면 저거 점령군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치기 시작하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조국은 예, 왜냐하면 누구한테 굴림하면서 누구를 깔아 뭉갠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써. 자기들이 잘 아니까요. 점령군, 예, 점령군. 예. 그 설득력 있어. 그다음에 뭐 예컨대 지방대 뭐 잘 안 알려진 교수가 만약 했다 이러면 저 실력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면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못 하잖아.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 그래, 네 말이 다 맞는데 저거 X가 없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 어? 그다음에 우리 내부도 전혀 모르고 학자가 책상 물림이 뭘 하냐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 조금 하잖아 지금은. 그런 얘기를 일부 흘리는데 조국에도 조금 알면 조국만큼 검찰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논문 검찰과 관련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문들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쫙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썼어요? 네. 사람도 굉장히 많이 알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어쨌든 우리나라 검찰과 법조계를 잡고 있는 건 서울대 법대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선후배로 등등했고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도 있고 과거 또 그 운동권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로 가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변절한 친구들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공유하는 경험도 많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조국을 씹고 싶어도 별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대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지. 그리고 막판에 예를 들어서 정의 저기 한 상황에 그러면 자 옛날처럼 1대1로 그럼 토론으로 붙자. 그래도 안 밀려. 그러면 김수남하고 조국하고 앉혀놓고 말을 5분만 하면 이영렬하고는 이영렬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미지만으로도 뭐. 그러니까 그 김어준 총수가 그러잖아. 말을 못하기를 하나 얼굴이 못생기긴 하나 글을 못 쓰긴 하나.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은 노래를 시키면은 음정이 약간 안 맞을 때가 있고 그 정도뿐이죠. 검찰 개혁의 확실한 카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검사 출신이 아무리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어도 그렇죠. 발목에 책임을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롭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 개혁의 카드로 조국 교수를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네. 오래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아마 굉장히 숙고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교수를 안 지가 벌써 한 8년? 2011년 정도부터 좀 알았잖아요. 6, 7년 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니까 2017년이니까 6, 7년 된 건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2000 대선 직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도 얻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찬조 연설도 하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렇게 지지 연설도 하고. 그때 2012년에 지지 연설 계속 했어요. 마지막 광화문 연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아마 박근혜가 당선되면 이명박을 그리워할 거다. 그 명언을 그 조국 교수가 그 광화문 연설에서 남긴 말이잖아요. 그 얘기구나. 그게 이제 현실화됐어서 그게 그 이후에 회자가 됐던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몇 년도야 우리 비대위가 아니고 혁신이. 당 혁신이 민주당. 혁신이 때 원래 이제 문재인 그때 당시 대표가 조국 교수의 혁신위원장을 제안을 했던 건데
제가 그 혁신위원장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김상곤 위원장을 추천했던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맨 처음에는 안철수한테 맡아달라 그랬고 그거 싫다고 하니까 조국 교수한테 갔고 조국 교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김상곤 위원장이 되신 거죠. 2015년 일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 추진 능력 이런 것들도 다 봤죠.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 그때도 당내에서 진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계파별로 다 막 그 온갖 음해와 갈등과 그걸 어쨌거나 헤쳐나가고 결과물을 그때 만들었잖아요. 혁신이.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실제 명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다. 네. 업무 추진 능력도 있다. 그리고 예. 인품도 어느 정도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맞습니다. 마음속에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검찰 개혁의 최고의 카드다.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조국 그 민정수석이 네. 정윤회 문건서부터 왜 수사가 이렇게 되는지 들여다보겠다. 네. 그 다음에 우병우 검찰 라인,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네. 요 몇 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방향 쪽으로 검찰 개혁을 들어가면은 조금 이게 얘기가 산만해지고 검찰 개혁의 4대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예. 크게 보면 이제 권력형 비리, 뭐 측근 비리,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예. 그 부분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를 해야 된다. 공수처. 공수처를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는 공수처를 반드시 신설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법무부가 원래 검찰을 감찰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키고 탈검찰화. 그 부분을 좀 전문성을 제고시키겠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 공약인데 예. 지금 탈검찰화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 지금 과장급 자리가 예. 법무부에 예, 과장급 자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예. 과장급자리가 총 몇 개인데요? 거기 한 60개 정도 되는데 한 32개 정도로 통계를 보면 32군 이게 64개인데 32개 직책을 검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반을 차지하고 있네. 예. 그리고 또 차지하고 있는 과장급이 또 요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실장급 이상의 직책이 예. 지금 10개거든요. 예. 어허. 10개 중에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 검사는 1, 2년만 있다가 또 다시 검사에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원래 1, 2년 있으면 이 전문성이 축적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력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 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도 이제 검사 출신이 항상 법무부 장관이 되고요. 예. 법무부 검찰을 한 몸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심지어는 뭐 법원 검찰도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무부 검찰은 진짜로 한 식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예.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많이 고착화 시켜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에도 차관이 있고 대검에도 차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차관급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검사들한테 법무부 차관 하고 싶냐 대검 차장 하고 싶냐 그러면 대검 차장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차관보다. 왜 그래요? 이건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예.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인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배지 한 번 차관 배지 달고 그냥 경력 관리하는 것 뿐이지 차관이 요직이 아니에요. 예. 대검 차장하게 되면 모든 수사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총장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선거 사보면 또 대검 지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대검 차장 정도면은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네. 정치인들 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검 차장은 그런 논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법무부 차관은 그게 아니라고. 법무부 장관, 대검 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검 차장 이렇게 해서 큰 방향을 잡는 거지. 수사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차관은 찍기도 하시네. 그런 셈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법무부가 하는 일이
검찰과 관련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에는 없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부 제출 법안이 전부 법무부를 거쳐야 돼요. 법무부가 말하자면 비토를 하면 이른바 국회 국회에서 법사위 같은 거. 국회에서 예. 모든 상임위에서 만든 법이 법사위 법사위에 통해서 가듯이 올라가듯이 그렇죠. 예. 정부 발의, 예. 법 법안은. 개정안 예. 혹은 제정안 이런 것은 다 법무부를 거쳐서 예. 올라가야 된다. 그걸 담당하는 데가 법무실이거든요. 아하. 그게 법무부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태근 검찰국장의 검찰국. 예. 이게 정확히 따지면 검찰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는 검찰국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게 검사의 인사, 검찰 예산, 그다음에 수사 통계 같은 것도 내고, 예. 그다음에 개별적 사건의 뭐 수사에 관한 어떤 법무부의 지침 같은 걸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검찰국이 있는데 예. 그나마 법무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는 명분으로 검사들이 많이 갔던 거예요. 그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열린 게 변호사인데 그렇죠. 검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정본부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법무부가 관할을 해서 예. 하는 데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아니에요. 교도소는 원래. 예. 그 교정본부장을 또 한때 교정직으로 시키다가 예. 검사가 또 해요. 지금 이제 그 검찰 출신들이 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그러니까 공항 나가고 이럴 때 도장 찍고 하는 거 그 법무부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예. 다 출국심사하고 이런 입국심사. 그것도 다 법무부란 말이에요. 그것도 검찰 출신 검사가 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행시에 보면 그 직역별로 행시가 있잖아요. 일반 행정, 예. 재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직, 교육직. 이 교정직이 따로 있고 행시에 있어요. 교정직. 예. 그다음에 법무행정직이라는 게 또 있어요. 법무부에 가서 예. 일하는 예. 법무행정직. 예.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직도 있어. 다 있지. 예, 다 있는데 그 행시 출신들의 소위 말하는 고급 인력들이라고 하는 고시 출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다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예, 특히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1, 2년 하고 예, 옮기고. 옮기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 예방 정책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검사들 하나도 몰라. 그렇죠. 오랫동안 그거를 하면서 전문성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예. 국장, 과장 이런 부분들이 검사들이 다 배치돼 있고 그럼 계속 놀고 있는 거야 그냥? 아니 노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면 경력 관리라고 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전문성이 축적이 안 되죠. 그럼 또 법무부 파견 갔다가 일선 검찰로 가게 되면 또 승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그렇지. 예. 그다음에 나는 제일 문제가 감찰. 예. 감찰 맞아. 부분을 예. 검사가 하고 예, 있잖아. 감찰도 검사가 검사가 해. 무슨 감찰? 검사 비리나 예. 징계 뭐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는 게 검사가 한다는 예. 말이 법무부에 감찰관이 있거든요. 법무부의 감찰관을 검사가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자기 친정을 제대로 감찰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검찰 내에서 또 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좌파가 아니고 다른 파야. 친문이 아니고 반문이야. 그러면 또 죽이려고 달겨들어. 이럴 수도 있나?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검찰을 말하자면 감찰을 통해 가지고 바른 조직으로 만들려고 만드는 게 그러는데. 아니고 예.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진경중 뭐 주식 투자하고 예. 이런 문제 됐을 때 무죄. 아니 아예 계속 안 해버렸잖아. 아예. 감찰을 안 했죠. 감찰을 안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감찰 담당관도 검사지만은 감찰 담당 또 검사 실무를 네. 하는 검사 직원들도 검사란 말이에요. 야, 들으니까 진짜 저절로 여기 튀어나오네. 한번 내가 요즘 점작 기억도 안 하는데 진짜 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 민정수석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가 있고 법무부를 그렇게 탈검찰화하고 법무부의 감찰 기능과 예. 이렇게 병사 정책 기능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지. 아예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오면 그렇죠. 어차피 민정수석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권력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검찰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법무부 장관이 있고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있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총장이 운영하는 검찰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검찰을 지휘하는 그 모선 이른바 이제 이게 그 뭐 지선이라고 한다면 모선인 법무부 이 법무부도 어마어마한 자기들 조직으로 그냥 검찰 조직이야. 그럼요. 그냥 검찰 조직이야. 그리고 민정수석까지. 민정수석까지. 그리고 이름만 법무부인 척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냥 검찰 조직이고 이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법무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노출되지 않은 비대한 조직이 법무부로 뒤에 버티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리고 실력 있는 나름 실세라고 하는 인간들은 1, 2년 동안 계속 법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한 사법시험 한번 젊은 나이에 한번 합격하면서 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거니까 그게 조직비 똘똘 뭉쳐갖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법의 원래 취지는 예. 행정각부가 있잖아요. 대통령 예. 밑에.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고 예.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자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행정각부를 구성해가지고 국민의 뜻을 투영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집행하는 건데 이거는 법무부는 보면은 지금 검찰의 이익을 지키는 이익 집단의 대표 그러네. 조직이 돼 있어요. 그 이게 또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 웃기는 게 행자부, 행안부라고도 하고 예. 이런 데가 보면은 경찰이 행안부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 체계상으로 보면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청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밑에 외청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행안부에 과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국장의 9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할수 생각을 없지.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근데 법무부는 너무 그걸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 이게요. 어쨌든 우리나라 검찰과 법조계를 잡고 있는 건 서울대 법대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선후배로 등등했고 다 예.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도 있고 과거 또 그 운동권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로 가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변절한 친구들이 예, 있는 건가? 예. 그러니까 전향한 이제 친구들. 예, 이래저래 공유하는 경험도 많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조국을 씹고 싶어도 별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대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지. 그리고 막판에 예를 들어서 정의 저기 한 상황에 그러면 자 옛날처럼 1대1로 그럼 토론으로 붙자. 그래도 안 밀려. 그러면 김수남하고 조국하고 앉혀놓고 말을 5분만 하면 이영렬하고는. 이영렬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미지만으로도 뭐 그러니까 그 김어준 총수가 네. 그러잖아. 말을 못하기를 하나 얼굴이 못생기긴 하나 예. 글을 못 쓰긴 하나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은 노래를 시키면은 음정이 약간 안 맞을 때가 있고 그 정도뿐이죠. 검찰 개혁에 맞습니다. 검찰이 왜 조국 교수가 들어온 거를 불편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결단력이 빠른 결단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자고 우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국 신중하게 교수는 깊게 고민하지. 판단이 되어지면 추진을 바로 하거든요. 그다음 조국 교수는 대중적인 인기도 있지만은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적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뭐 실력이 없으면 실력도 있고 그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추진을 하는데 예. 특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꼬투리를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캐릭터는 그만하고 검찰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 말하자면 저항을 할 명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저항을 윽박이 그리워할 그리워할지. 거다. 그 명언을 그 조국 교수가 네. 그 광화문 연설에서 남긴 말이잖아요. 그 얘기구나. 그게 이제 현실화됐어서 예. 그게 그 이후에 회자가 됐던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몇 년도야 우리 비대위가 아니고 혁신이. 네. 당 혁신이 민주당. 네. 그 혁신이 때 원래 이제 문재인 그때 당시 대표가 조국 교수의 혁신위원장을 제안을 했던 건데 그렇죠. 제가 그 혁신위원장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김상곤 위원장을 추천했던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맨 처음에는 안철수한테 맡아달라 그랬고 그거 싫다고 하니까 조국 교수한테 갖고 조국 교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김상곤 위원장이 되신 거죠. 2015년 일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 추진 능력 이런 것들도 다 봤죠.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 그때도 당내에서 진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계파별로 다 막 그 온갖 음해와 갈등과 그걸 어쨌거나 헤쳐나가고 결과물을 그때 만들었잖아요. 시장 카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검사 출신이 아무리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어도 그렇죠. 발목이 저기는 신경을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롭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 개혁의 칼 예. 카드로 조국 교수를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네. 오래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아마 굉장히 숙고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교수를 안 지가 벌써 한 8년? 2011년 정도부터 좀 예. 알았잖아요. 6, 7년 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니까 2017년이니까 6, 7년 된 건데. 2017년. 그러니까 지난 대선, 예. 대선 직전에 만나서 예. 여러 가지 조언도 얻고 그때 당시 이제 뭐 찬조 연설도 하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렇게 지지 연설도 하고. 그때 2012년에 지지 연설 계속 그럼 했어요. 전국 다 마지막 돌았어요. 광화문 연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아마 박근혜가 이명박- 당선되면 이명박이가 예. 어쨌든 저항을 하려도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래의 수법이 그런 거잖아요. 누가 딱 김명되면 저거 점령군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치기 시작하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조국은 예, 왜냐하면 누구한테 굴림하면서 누구를 깔아 뭉갠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써. 자기들이 잘 아니까요. 점령군, 예, 점령군. 예. 그 설득력 있어. 그다음에 뭐 약간데 지방대 뭐 잘 안 알려진 교수가 만약에 예. 했다 이러면 저 실력도 없는 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면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못 하잖아.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 그래, 네 말이 다 맞는데 저거 X가 없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 어? 그다음에 우리 내부도 전혀 모르고 학자가 책상 물림이 뭘 하냐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 조금 하잖아 지금은. 예, 그런 예. 얘기를 일부 흘리는데 예. 조국에서 조금 알면 조국만큼 검찰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논문 검찰과 관련된 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예. 논문들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쫙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썼어요? 예. 사람도 굉장히 많이 알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